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징집 관련 문의도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테러 가능성에 뉴욕시가 주요 장소 경계를 강화합니다. 반유대 범죄 반대 집회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 터널 통행료가 일제히 인상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장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변에 과일 제품에 살모넬라 감염이 발견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상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이 이제 한인회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피살 이후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징집 관련 문의도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정은 기자입니다. 최근 미 당국의 선발 징병 시스템 사이트의 접속량이 폭주해 마비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선발 징병 시스템은 전쟁 발발 때 병역 보충을 위해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축한 것으로 현행법상 만 18세에서 25세의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남성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를 함께 등록합니다. 징집이 시행되느냐는 구글 검색량은 900% 이상 치솟았고 징병 추첨도 50% 증가했습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 단어가 실시간 인기 주제어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당국은 징병 절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다며 징병이 필요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의회와 대통령이 공식 법안을 통과시켜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윗을 통해 이란은 오랜 기간 골칫거리였다며 대미 보복을 대비해 이란의 52곳을 이미 공격 목표 지점으로 정해놨다고 밝혔습니다. 52곳의 의미는 이란이 오랫동안 인질로 잡은 미국인 수를 뜻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역시 성명을 내고 미국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이 심화되자 미 전역 70곳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 결의안까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란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가 의회의 구체적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혹시나 모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뉴욕시가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태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토머스 A 뉴욕시경 국장, 존 밀러 부국장은 보복 테러에 대한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주요 관광지와 도로, 교량 등의 경계를 강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뉴욕이 보복 테러의 타깃이 될 수 있어 경계 수위를 한층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시설과 교량 등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대인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반대 집회가 지난 일요일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회는 오전 11시 폴리파크에서 시작됐습니다. 1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미움도 두려움도 없다는 메시지를 외치며 브루클린 다리를 건넜습니다. I am here today to lend my voice to the fight against Jewish hatred of all kinds. The violent Jew hatred that leaves us with broken bones and broken bodies, but also the Jew hatred that dehumanizes us.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이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토록 많은 지지와 결속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증오범죄를 국내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주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ese are terrorists and it should be punished as such. 뉴욕주는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주 경찰력을 증가시키고 치안이 취약한 지역사회에 범죄 전담반을 배치하는 등 사립학교와 종교단체의 보안을 위해 4,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And while we're here today in a spirit of solidarity and love, government must do more than just offer thoughts and prayers. Government must act. This is illegal, and it is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eople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 state government will be doing just that. 시위에 참석한 척 슈머 상원의원도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는 예배당을 보호할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 $360 million that will allow our houses of worship to fortify themselves with cameras and gates and strong doors, and will allow them to hire security so that they can protect themselves. 최근 2주 동안 뉴욕에서만 14건의 반유대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뉴욕 일대에서 발생 가능한 증오 범죄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반유대주의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 터널 통행료가 5일부터 최대 2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베이온 브리지, 고달스 브리지, 아우터 브리지 크로싱 등 허드슨 리버 교량과 링컨 터널 및 홀랜드 터널의 이지패스 통행료는 종전보다 1달러 25센트씩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주중 혼잡 시간대와 주말 혼잡 시간대 기준 이지패스 통행료가 13달러 75센트로 10% 올랐습니다. 비혼잡 시간대 이지패스 요금도 종전보다 1달러 25센트 오른 11달러 75센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현금 통행료는 모든 시간대에서 종전보다 1달러 오른 16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차량 탑승자가 3명 이상인 이지패스 이용자들에 적용해주고 있는 카풀 통행료도 6달러 50센트에서 19.2% 오른 7달러 75센트로 인상됐습니다. 항만청은 올해 1월 5일부로 카풀 요금제를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이용자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당분간 카풀 요금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요금을 올렸습니다. 반면 카풀 요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현금 톨부스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캐시리스 톨부스로 대체될 계획이기 때문에 카풀 요금제 폐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의 뉴욕 한인회관 99년 불법 장기리스 계약과 공금 유용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재판에 대해서 오늘 뉴욕 한인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민 전 뉴욕 한인회장은 33대 회장으로 재직한 2013년에서 2015년 임기 동안 회관 건물 예산 8만여 달러를 33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소송에 변호사 비용으로 썼고 사무국 예산 약 11만 달러를 개인 홍보와 식재에 사용하는 등 총 50만 달러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2018년 29만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는 뉴욕 한인회가 36만 9,095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 지난 5년 세월을 곱씹어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시련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우리 한인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정의를 찾고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소송이 오늘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설리반 판사님께서 아주 명쾌한 판단을 내려주셨는데요. 그 연방 판결의 의미는 한인 회장의 의무를 갖다가 법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아웃라인 해주는 그런 판결입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동포 사회에 엄한 단죄가 필요했다며 재판 결과를 반겼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거주 지역 소재 한 과일 가공 회사에서 제조된 과일 믹스 제품이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창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한인 거주 지역 소재 한 과일 가공 회사에서
제조된 과일 믹스 제품이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의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는 뉴저지주 노스브런스윅 소재 텔러컷 프로듀스 회사에서 제조된 과일 제품인 페이머스 프루트 라우에 살모넬라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12명과 뉴욕주 4명을 비롯해 델러웨어주, 펜실베니아주 등 11개 주에서 약 100명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일 믹스 제품은 병원이나 장기케어 시설, 학교, 호텔 등 시설들에도 납품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77회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와 TV 드라마를 통틀어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가 골든글로브상을 받은 것은 물론 수상 후보에 지명된 것은 이번 처음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생충은 지난해 칸 영화제의 작품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은 데 이어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분에서 스페인 출신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 프랑스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과 레미제라블, 더 페어월 등 유명 작품과 경합한 끝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함께 후보에 오른 알모도바르 그리고 많은 멋진 세계 영화 감독들과 같이 후보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었고요. 기생충은 이번 시상식에 각본상과 감독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각본상은 원스 어폰 어 타임 헐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감독상은 1917의 샘 맨데스가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기생충이 칸 영화제의 작품상과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하면서 내달 9일 LA에서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지금 세계 영화계는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쓰는 기생충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4월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의 신청서 접수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서 양식을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코네티컷, 필라델피아 지역 한인회와 퀸즈 플러싱 소재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 비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신고 신청서 양식을 공간에서 받거나 인터넷에서 따로 다운받아 출력해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참여가 9건밖에 되지 않는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간이 멀어 직접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 활용이 곤란한 경우 지역 한인회나 KCS 플러싱 사무실을 방문해 양식을 작성해 공간에 우편으로 발송,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외국인 여행객들을 태운 관광버스와 대형 트럭을 포함한 차량들이 고속도로에서 육중 추돌을 일으켜 5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새벽 3시 40분경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남동쪽으로 약 40마일 지점의 펜실베니아 턴파이크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관광버스가 도로변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고 뒤따라오던 대형 트럭 3대와 또 다른 차량 2대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광객 대부분은 일본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노트북 도난 사건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국계 대학원생 슈어증은 노트북을 가지고 도망친 남성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범인들의 도주 차량을 발견하고 그들을 잡기 위해 팔을 차량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움직이면서 그는 차에 매달려 끌려갔고 이후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2명을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하고 1명의 용의자가 더 있다고 판단해 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모닝사이드 하이츠 엘리베이터에서 수천 불을 훔친 남성에 관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가 지난 12월 16일 4,200불에 해당하는 기기와 돈을 훔쳤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그는 파란색 후드와 바지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핫라인으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퀸즈 보로장 보궐선거가 3월 24일 진행됩니다. 지난해 퀸즈 검사장에 당선된 멜린다 켄츠 퀸즈 보로장의 임기가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공석이 된 보로장을 선출합니다.
현재 퀸즈보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엘리자베스 크라울리 전 뉴욕시 의원과 지미벤 브레머 뉴욕시 의원, 코스타 콘스탄티네스 뉴욕시 의원 등 5명입니다. 이 중 크라울리 전 의원이 지지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11일에 제2회 펠팍 시니어 파티 행사를 엽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펠팍 파인플라자 4층 연회장에서 진행하는 우리는 하나, 우리 모두 함께 행사는 펠팍에 사는 한인 및 타민족 노인들과의 교류와 화합, 친목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음식, 상품이 제공됩니다. 조나단 심 뉴욕시 민사 가정법원 판사가 재임명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나단 심 판사 등 28명의 판사를 임명 및 재임명했습니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1년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윈댐 스키장에서 열린 미 동북부 스키대회 버티칼 챌린지에서 미 동부 한인 스키협회가 금은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정그의 협회 고문이 46세에서 55세 그룹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45세에서 54세 그룹에서 미셸 이씨가 은메달을, 전은자 씨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30년째를 맞이한 버티칼 챌린지는 미 동북부에서 열리는 가장 규모가 큰 대회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이번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와 2019년 어땠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새해가 밝았어요. 네. 네, 좀 2019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네. 2019년에 좀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2019년 초반부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당연히 북미 대화였습니다.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또 이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악수를 하고 어깨를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 신기해 보이는 그런 한 해였죠. 그래서 드디어 미국과 앙숙이었던 미국과 북한이 어떤 관계 개선을 하는가 보다, 이런 큰 기대를 한반도 출신인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기대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 세계의 수백 명의 이 기자들이, 외신 기자들이 다 한반도로 몰려들었는데 결과는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무역 협정을 놓고 이제 거의 전쟁에 가까운 이전 투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입장에 대해서 감히 저항할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중국이 무역 전쟁을 했다고 그러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저런 구실을 대고 시간을 끌고 하는 그런 거인데, 막판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을 대폭 수입하고 또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이익을 봤던 부분에서 관세를 어느 정도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다다랐고, 그리고 또한 전 세계를 호령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안방인 이 미국 내에서 지금 탄핵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제 상원에 이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전 세계를 호령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미국 내부에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탄핵 국면이 내년 재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상원에서 좀 공화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좀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또 이제 앞으로 그래도 이제 또 공화당의 대선 후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2019년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동포 사회도 역시 북미 대화였습니다. 한반도를 목으로 두고 우리 동포들 입장에서 늘 전쟁의 위협이 있고
갑자기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우리 모국을 돌아봐야 되는데 다행히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젠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가 오겠구나 그런 큰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 기대를 모았던 대화에 비해서 아직 결과는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이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이 대포처럼 쏘아대기 시작한 반이민의 내용들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이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많이 위축되었고 또 미국으로 오던 한인 유학생부터 시작해서 이민의 발길은 거의 끊어지고 또 지상사들 그리고 이 미국으로 이민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애타게 기다려가고 더군다나 다카에 있는 우리 서류 미비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진짜 피말리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가고 또 많은 한인들이 또 가장 낮은 경범죄로도 추방이 되는 이런 수백 명이 지금 추방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더욱더 강화된 반이민 노선을 취할 것이다 이런 어두운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4월부터 하는 인구조사에 대해서 한인 커뮤니티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인구조사 추진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고 또 일부 이 캠페인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각 단체별로 또 여기에 인구조사 캠페인들을 할 이 준비를 지금 하고요.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이 인구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인데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 10년 전에 큰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과에 어울려서 올해 더 늘어난 한인 인구가 정확하게 집계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할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네, 반이민 정책과 또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인구조사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양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